부산국제시장 구석에 자리한 소진수사는 새벽부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직 다른 가게들은 문을 열지 않은 시간, 51세의 김소진은 이미 커다란 칼을 들고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칼이 생선살을 가르는 소리만이 고요한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진의 손놀림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단 3번의 칼질로 도미 한 마리를 완벽하게 해체하는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정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칼이 지나간 자리마다 깔끔한 흔적만 남길 뿐 어떤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녀의 눈빛은 칼끝만을 바라보며 집중했습니다. 소진 씨, 오늘 또 제일 먼저 나왔네요. 몸 좀 챙기면서 일해요. 옆 반찬 가게 정숙희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자 소진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요. 내가 안 나오면 누가 이 시장 살리겠어요. 여기 사람들 다 내 생선 안 먹으면 힘도 못 쓴다니까.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숙희는 소진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차가워 보여도 시장 사람들이 아플 때면 가장 먼저 달려와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소진이었으니까요. 소진이 국제시장에 자리 잡은 지도 벌써 6년. 그녀가 한국에 돌아온 건 더 오래전 일이지만 부산에 정착한 건 6년 전부터였습니다. 가끔 소진은 자신이 앉은 자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기곤 했어요. 더 멀리 일본에서 보낸 시간들. 어릴 때 입양되어 낯선 땅에서 자라야 했던 외로움.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던 어두운 길까지.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소진이 칼을 닦으며 팔을 걷어올리자 손목에서 목까지 이어지는 흉터가 살짝 드러났어요. 어디서 왔는지, 무슨 사연을 가졌는지 시장 사람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름에 반팔을 입을 때면 보이는 팔뚝의 흉터와 목덜미로 살짝 드러나는 문신만이 그녀의 과거를 짐작게 할 뿐이었어요. 오전 10시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소진은 칼질하던 손을 멈추고 한 남자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벌써 3번째 소진의 가게 앞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소진은 왠지 모를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저릿저릿해졌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를 누군가 건드린 것처럼. 결국 남자는 용기를 내어 생선 한 마리를 가리켰습니다. 저, 도미 한 마리 주세요.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는 긴장한 듯 했어요. 소진이 생선을 포장하는 동안 남자는 계속해서 소진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불편함을 느낀 소진의 등 뒤로 한기가 스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뭐 묻었어요? 소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남자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어디서 본 얼굴 같아서요. 남자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있었어요. 소진은 별 생각 없이 거스름 돈을 건네고 다음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시장을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어요. 그 걸음걸이, 어깨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까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간 오후, 소진은 가게 뒤편 작은 서랍에서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7살 소진과 14살 오빠가 웃으며 찍은 사진.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일본으로 입양되던 날, 오빠는 울지 말라며 이 사진을 주었죠.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라는 약속과 함께. 오빠, 나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언젠가는 오빠를 꼭 찾을 거야. 소진은 사진을 다시 깊숙이 넣어두고 마른 수건으로 칼을 정성껏 닦아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칼을 닦는 그 손길은 마치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듯 조심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제시장은 평소와 다른 공기가 감돌았어요. 상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고 평소 같으면 시끌벅적할 시장 분위기도 어쩐지 무거웠습니다. 소진이 생선을 진열하며 옆 채소 가게 주인 이춘희에게 물었어요. 춘희 씨,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얼굴이 어두워요? 무슨 일 있었어요? 춘희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언니 못 들었어요? 요즘 황룡파라는 조직이 이 근처를 장악하려 한대요. 어제 저녁엔 해물탕집에서 보호비 내라고 행패 부리고 갔다네요. 소진은 무심한 듯 생선을 계속 진열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칼이 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어요. 진열을 마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시장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검은 가죽 점퍼를 입은 남자들 5명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소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여들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그녀의 손은 반사적으로 뒤쪽 서랍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칼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시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운데 선 남자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의 양철민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독사처럼 차갑고 위험했어요. 시장 상인들은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표정들이 역력했죠. 소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었어요. 오래전 일본에서 겪었던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의 기억, 그때의 공포, 그때의 분노. 양철민 일행은 가게마다 들러 구역세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고 거부하는 상인에게는 상품을 바닥에 쏟아버리는 등의 행패를 부렸습니다. 흙먼지 속에 버려진 과일들, 채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소진은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뒤쪽 서랍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미세하게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마침내 양철민 일행이 소진의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양철민은 커다란 생선 위에 손을 올려놓고 비웃듯 소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가 소진의 가슴을 조여왔어요. 여기가 소진수산이죠. 우리 신사답게 거래합시다. 한 달에 30만 원. 적은 금액이니 부담 없으실 거예요. 양철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분명했습니다. 소진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소진은 생선을 손질하던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빛이 났죠.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소진의 손은 칼을 쥐었다 놓았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양철민이 소진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는 소진의 표정에서 보통 상인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는지 잠시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의심의 그림자가 스쳤어요. 하지만 곧 자신의 부하들을 의식한 듯 더욱 거만한 태도를 취했죠. 그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습니다. 아주머니, 말을 가려서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다 이해하시는데 왜 아주머니만 그러시나? 소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양철민과 똑바로 마주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물병이 들려 있었죠. 둘 사이의 긴장감이 시장 공기를 가르며 흘렀습니다. 소진의 눈빛은 마치 유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국제시장에선 생선보다 냄새나는 인간 안 받아. 어서 꺼지세요. 말을 마친 소진은 주저없이 양철민을 향해
물병을 던졌습니다. 물병이 공중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양철민의 가슴팍을 정확히 맞추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소진에게 쏠렸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놀라움이 교차했어요. 양철민의 부하들이 소진을 향해 다가서려는 순간 양철민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이내 차분해졌어요. 재밌네. 이 아줌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곧 알게 될 겁니다. 양철민의 입가에 불쾌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눈빛에 담긴 위협이 소진의 등을 오싹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돌아서서 시장을 빠져나가자 그제서야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소진의 심장은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정육점 주인 윤상철이 소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소진의 진짜 모습을 봤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괜찮으세요? 그렇게 맞서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윤상철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소진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는 듯 했죠. 소진은 무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요. 저런 쓰레기들 본 적 많으니까요. 소진의 말에 담긴 의미를 윤상철은 짐작했는지 그의 눈빛이 조금 변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가게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소진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간 후 굉음이 시장을 울렸습니다. 유리 깨지는 소리였어요. 다음 날 아침 소진은 깨진 유리창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들 사이로 자갈이 몇 개 보였고 바닥에는 조심해라라고 쓰인 쪽지가 던져져 있었어요. 소진의 눈에서는 분노보다는 깊은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그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되는 기억들. 과거 일본에서의 기억이 소진의 마음속에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으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 했어요. 소진의 손등에 있는 희미한 흉터가 햇빛에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로 생긴 상처가 아니었어요.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국제시장 위로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유리창은 소진이 새 것으로 교체했지만 시장에 들이운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이제 소진을 바라볼 때마다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죠. 어제 양철민에게 대든 유일한 사람이 소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몰아치는 빗줄기가 시장의 무거운 분위기를 더욱 가라앉혔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조급한 심장 소리처럼 들렸어요. 소진 씨 괜찮아요? 어제 일 들었어요. 생선을 사러 온 단골 손님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소진은 평소처럼 칼을 들어 생선을 손질하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별일 아니에요.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 일본에서도 많이 봤어요. 소진의 말에 손님은 더 묻지 않고 생선만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 속에 숨겨진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 정육점에서 고기를 손질하던 윤상철만이 소진의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추었을 뿐이었죠.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소진을 향했습니다. 오전 11시 시장 입구에서 다시 소란이 일었습니다. 소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어제보다 더 많은 인원, 10명 가까이 되는 남자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선두에는 어제의 양철민이 더욱 거만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곧장 소진의 가게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았다는 듯 모두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누구도 나서서 막을 엄두를 내지 못했죠. 공포가 시장 전체를 집어삼킨 것 같았습니다. 양철민 일행이 소진의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소진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칼을 내려놓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어제와는 다른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어제 얘기가 안 끝났나 봐요. 소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단검의 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양철민은 비웃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와 진열된 생선들을 하나씩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따라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죠. 이게 말을 안 들으면 생기는 일이야. 어제 내가 얼마나 친절하게 말했는데. 진열대에서 떨어진 생선들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소진이 정성스레 준비한 오늘의 상품들이 순식간에 엉망이 되었어요. 하지만 소진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양철민이 소진 앞에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소진의 뺨을 가볍게 툭툭 쳤죠. 그 순간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소진의 눈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바다처럼 잔잔했어요. 참을성 대단하네. 근데 나 좀 궁금한 게 있어. 아줌마, 문신 있죠? 목덜미에 조금 보이던데. 양철민의 말에 소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가 손을 뻗어 소진의 목덜미를 더듬으려 하자 소진은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움직임은 너무 빨라서 양철민조차 놀랐습니다. 소진의 소나귀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보통 여자의 손길이 아니었어요. 양철민의 눈에 순간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쪽 과거 좀 있었지. 손놀림이 보통이 아닌데. 어디서 배운 거야? 나 좀 쳐봐. 양철민의 도발에 시장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공기 중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어요. 소진은 천천히 양철민의 팔을 놓아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칼날이 다시 빛을 내기 시작한 것처럼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요? 소진의 조용한 물음에 양철민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향해 고개를 돌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이거 재밌겠는데? 이 아줌마, 뭔가 있어? 그 순간 소진은 양철민의 관심이 자신에게서 멀어진 틈을 타 손을 뻗어 뭔가를 꺼내려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매서워졌어요. 하지만 시장 한쪽에서 누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경찰 온다. 그 말에 양철민과 그의 부하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양철민은 소진을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일그러졌어요. 다음에 보자, 아줌마. 오늘은 여기까지. 양철민 일행이 서둘러 시장을 빠져나갔지만 결국 경찰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상황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소진은 바닥에 널브러진 생선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과거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녀를 뒤덮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상철이 조용히 다가와 소진을 도왔습니다. 둘은 말없이 어질러진 가게를 정리했지만 윤상철의 눈빛은 소진을 향한 이해와 공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진의 손에서 떨림을 발견하자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가 누구인지 끝까지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소진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추었지만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생선을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시장은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았고 소진은 홀로 남아 가게를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생선 비린내를 지우고 깨진 유리 조각을 주워 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결심이 서린 듯 했습니다. 어둠이 시장을 감싸자 소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작은 원룸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가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입에 대지 않았던 술이었죠. 한 잔, 두 잔.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밀려오는 과거의 기억들. 소진의 눈앞에 오래전 일본에서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뻐근하게 아파왔어요. 이제는 정말 도망칠 수 없나 보네. 소진은 마지막 한 잔을 비우고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어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그 얼굴 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천천히 상의를 벗자 거울에 비친 그녀의 등에는 거대한 문신이 드러났습니다. 아름다운 매화 문양이 등 전체를 덮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아래로 다른 문신의 흔적과 칼자국들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죠. 소진은 등 뒤로 손을 뻗어 매화 문신 아래에 숨겨진 흔적을 더듬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느껴지는 불규칙한 흉터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제는 정말 깨어나야 하는 건가? 소진의 눈앞에 20살 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일본 오사카, 비가 내리던 밤, 동네 작은 가게에서 야쿠자들이 노인을 괴롭히는 것을 본 소진은 주저없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때 소진은 이미 검은매라는 작은 조직의 일원이었죠. 그날의 개입이 결국 큰 조직 간의 충돌로 번졌고 소진은 등에 깊은 칼자국을 여러 개 입었습니다. 그때도 참지 못했지. 소진은 흉터를 더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손가락 끝에 느껴지는 거친 살결이 그때의 고통을 다시 상기시켰어요. 상처가 아물고 용문신으로 그 흔적을 감췄던 시간, 그리고 결국 그 용마저 매화로 덮어버린 과거까지 모든 것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소진은 서랍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단검이 하나 있었어요.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유일하게 가져온 물건이었습니다. 단검의 손잡이에는 매화 한 송이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진은 단검을 손에 쥐고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그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과거를 되살려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였을 뿐인데. 소진은 한참을 단검을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묵직한 한숨과 함께 일어섰어요. 거울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 김소진의 눈빛이 아니라 일본 오사카에서 한때 검은매의 여왕이라 불리던 그 눈빛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소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어요. 과거를 직면하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내 손을 더럽히지 않는 방법으로. 소진의 마지막 중얼거림이 고요한 방 안에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상철이 소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어요. 소진 씨, 그 손 써도 되겠어요? 윤상철의 말에 소진은 칼질하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문이 서려 있었어요. 가슴 한 구석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윤상철은 미소를 지으며 소진의 손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과거의 비밀을 꿰뚫어 보는 듯 했어요. 난 10여 년 전 서울 강남에서 정복과 형사로 근무했어요. 검은매의 여왕이라 불리던 여자가 있었죠. 손에 칼을 들면
아무도 당해낼 수 없다는 소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혈색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얘기는 그만두세요. 난 이제 그냥 생선 파는 아줌마예요. 소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떨림을 윤상철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어제 보여준 반응은 생선 파는 아줌마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 시장은 우리 모두의 터전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해줘요. 소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결심이 엿보였어요. 윤 선생님, 여기서 얼마나 오래 계셨죠? 10년입니다. 형사 그만두고 여기 자리 잡은 지도 벌써 그렇게 됐네요. 소진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처럼 떨렸어요. 혹시 이 근처의 옛날 인물들, 경찰들, 그런 분들 아직 연락되시나요? 윤상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가게로 돌아갔어요. 두 사람 사이에 무언의 약속이 오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양철민 일당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안도했지만 소진은 그것이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가슴 한구석이 끊임없이 경계심으로 조여들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시장이 문을 닫을 시간, 소진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내렸습니다. 그녀가 가게를 나서자 윤상철이 다가와 작은 메모지를 건넸어요. 오늘 밤 10시 해운대 포장마차 뒤편. 소진은 메모를 받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그날 밤 양철민과 그의 부하 5명은 해운대 근처 술집에서 나왔습니다. 모두 취기가 오른 상태였고 양철민은 특히 흥분한 상태였어요. 내일은 그 생선가게 아줌마 완전히 혼내줄 거야.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당당해. 그들은 어두운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철민이 앞장서서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앞에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누구야? 양철민이 소리쳤지만 대답 대신 주변에서 바람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골목은 갑자기 너무 고요해졌고 양철민 일행은 본능적으로 서로의 등을 맞대고 원형으로 섰습니다. 순간 위에서 누군가 뛰어내렸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양철민 일행 한가운데로 내려앉았고 그 충격으로 모두가 균형을 잃고 흩어졌어요. 그리고 5명, 6명, 점점 더 많은 검은 그림자들이 골목 양쪽에서 나타났습니다. 양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야 이거? 검은 옷의 남자들은 군인 출신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어요. 양철민의 부하들을 마치 춤을 추듯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양철민은 두려움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그의 앞에 한 그림자가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 사람은 검은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손에는 날카로운 단검이 들려 있었습니다. 너 누구야? 양철민의 떨리는 목소리에 답하지 않고 검은 장갑의 사람은 단검으로 양철민의 셔츠를 정확하게 잘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놀림은 마치 생선을 손질하듯 정교했어요. 단 몇 초 만에 그의 셔츠는 앞뒤로 갈라졌고 그 자리에 단검으로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물은 흐르지만 칼은 남는다. 검은 장갑을 낀 사람이 양철민에게 바짝 다가와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분명한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국제시장은 건드리지 마. 오늘은 경고지만 다음엔 그냥 넘어가지 않아. 양철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그 목소리를 알아본 것 같았어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며칠 후 소진의 가게에 단골 손님이 줄을 이었습니다.
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은 듯 했어요. 양철민 일당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시간, 가게에 손님이 많지 않을 때였습니다. 소진은 칼을 정성스럽게 닦으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문득 누군가 가게 앞에 서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며칠 전 생선을 사갔던 그 중년 남자가 다시 찾아왔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의 얼굴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소진이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생선을 고르는 대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낡은 봉투였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엔 간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기억나세요? 남자가 봉투에서 꺼낸 것은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소진의 호흡이 순간 멈췄어요.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그 사진은 그녀가 평생 품고 있던 그 사진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7살 소진과 14살 오빠가 함께 찍은 사진, 찢어진 사진의 반쪽이었어요. 소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사진을 만지는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린 나무잎처럼 떨렸습니다. 수십 년간 꿈에서도 그리던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남자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그녀는 알아차렸습니다. 그 눈매, 그 표정. 사진 속의 얼굴이 세월을 거쳐 이 남자의 얼굴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지만 그의 눈에 깃든 따뜻한 말은 그대로였어요. 오빠. 소진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40년 넘게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그 한마디가 마침내 입 밖으로 나왔어요.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남자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입술은 말을 하려 했지만 감정에 북받쳐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진아, 내가 내 여동생 김소진이구나. 널 찾았어. 드디어 찾았어. 김동열, 소진의 오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30년 넘게 쌓여온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소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안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손이 떨려 서랍을 여는데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녀는 자신이 평생 간직해 온 사진을 꺼냈습니다. 2장의 사진은 찢어진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동열이 가진 절반과 소진이 가진 절반이 맞닿으면 완전한 하나의 사진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 찢어진 사진처럼 그들의 인생도 반으로 나뉘어 각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소진의 손이 사진을 들고 있는 동열의 손을 찾아갔습니다. 두 손이 맞닿은 순간 그들은 각자 들고 있던 반쪽 사진을 맞대었어요. 완벽하게 들어맞는 두 조각, 마치 운명처럼. 오빠. 그동안 어디 있었어? 거친 세월을 살아온 소진은 평생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 야쿠자 조직에서도 칼을 맞고 쓰러졌을 때도 혼자 한국에 돌아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도 울지 않았던 그녀였어요. 하지만 지금 오빠의 얼굴을 마주한 이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단단하게 얼어있던 그녀의 마음이 봄눈처럼 녹아내렸어요. 동열은 말없이 여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소진의 눈물로 금세 젖어들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저 여동생을 꼭 안고 30년의 그리움을 쏟아냈습니다. 두 사람의 재회를 멀리서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상철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형제 간의 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더니 정말이네요.
윤상철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따뜻한 기쁨이 가득했어요.